야, 이제 다 끝났어. 네 모든 건 이제 내 거야. 네 아이는 보육원에서 알아서 키우라고 맡길게. 남자는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아내에게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은 아내가 쓰러지자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내연녀에게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실 모니터에 떠오른 한 줄기 신호.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203호 병실에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을 그려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강소연은 온몸에 의료기기를 연결한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호흡기에 의존해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감긴 눈꺼풀, 한때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베개 위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편 윤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침대 곁에 섰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태식은 소연의 귀에 바짝 입을 댔습니다. 소연아, 드디어 됐어. 네 모든 게 이제 내 거야. 태식의 목소리는 진짜 남편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 넌 다시 깨어날 일 없을 거라고. 식물인간으로 평생 누워 있을 거래.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말야. 재민이 보육원 보냈어. 5살짜리가 엄마 없다고 얼마나 울던지. 근데 뭐 어쩌겠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키울 이유가 없잖아. 태식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가 벌레라도 만진 듯 휙 뿌리쳤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불규칙한 리듬이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자라, 소연아. 네 재산은 내가 잘 쓸게. 네 회사도, 네 빌딩도, 전부 다. 태식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의 소연,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굳게 감겨있던 눈 사이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소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우리 아들 재민이. 소연의 마음속에서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 2명이 수액을 교체하러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베개를 만져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배님, 베개가 왜 이렇게 젖었죠? 땀인가 보네. 체온 조절이 안 되나? 베갯잎 갈아드리고 가자. 두 간호사는 베개를 교체하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땀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의 눈물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중환자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재민을 되찾아야 한다. 윤태식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소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어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그러니까 소연이 병원으로 실려가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보육원 푸른 숲 현관 앞.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차가 보육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재민은 작고 시든 화분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키우던 화분이었습니다. 재민아, 내려. 태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재민은 화분을 꼭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아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태식은 우산도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빠, 우리 집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고 재민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슬픈 얘기 해야겠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어제도 나한테 전화했는걸요. 재민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화분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도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이야.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래서 재민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아빠는 일 때문에 계속 집을 비워야 하거든. 태식은 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착하시고. 아빠가 일 정리되면 바로 데리러 올게. 약속한다. 싫어요. 여기 싫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육원 문이 열리고 원장 문정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재민아. 이름이 재민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이리 와볼래? 정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태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가지마. 제발 가지마요. 태식은 재민을 떼어냈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그리고는 정희에게 재민을 넘겼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돌아올게요. 태식은 고개 한번 숙이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분을 떨어뜨릴 듯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춥지?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코코아 마실까?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분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분 속 작은 식물은 반쯤 시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간 재민. 정희는 재민을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새로운 친구 재민이야. 인사해 볼까? 안녕, 재민아.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구석으로 걸어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른 아이들은 밥을 먹었지만 재민의 접시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보육교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밥 좀 먹어야지.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올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엄마가 오면 그때 먹을래요. 교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정희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 재민만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재민은 화분을 무릎에 올려놓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와? 나 여기 무서워.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화분에 시든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엄마가 이거 키우라고 했는데 내가 물도 안 줘서 시들었어. 엄마 미안해. 재민은 화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식이 작성한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아내 사망으로 인한 양육 불가.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한 듯 빨리 아이를 떼어놓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윤태식, 강소연, 확인 필요. 그녀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여전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화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재민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재민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재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엄마는 정말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 엄마가 정말 어디 계신지 약속할게. 재민의 눈에 작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희는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사고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조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 들릴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를 지나던 간병인 윤말수는 203호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말수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식물인간이라던 강소연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삐삐 삐삐.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심박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소연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차갑지만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어.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베개를 만져봤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했습니다. 며칠 전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땀이라고 했지만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눈물이라고. 말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다른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구석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재산 관련 문서, 그리고 작은 USB 하나.
말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수액 주머니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 여기 계셨어요? 203호 환자분은 괜찮으시죠? 네. 그냥 수액 확인하러 왔어요. 말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순은 소연에게 다가가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신호를 주세요. 소연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의식이 있다고. 퇴근 후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서명만 끝내면 보험금 나온다고 했지? 처리 잘 좀 부탁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께서 의식 없으신 동안 서명 처리했습니다. 필적도 완벽하게 따라했고요. 좋아. 돈은 약속대로 줄게. 그리고 의료 기록 조작도 확실히 해도 아내가 깨어날 가능성 없다는 걸로.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서명 위조, 보험 사기, 그리고 의료 기록 조작까지. 말순은 파일을 더 열어봤습니다. 의료 기록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라고 기록된 날짜에 작성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의료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대에 환자는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서명을? 말수는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파일을 자신의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가방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말수는 야간 근무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203호 병실로 가기 전에 간호사실에 들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203호 환자 남편 있잖아. 오늘 또 왔다 갔어.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아내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슬퍼 보이지가 않아. 맞아. 오히려 급한 것처럼 보이더라. 뭐 서류 같은 거 계속 챙기고. 말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태식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203호 병실로 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확인하고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소연 씨, 들리세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USB에 남편분 범죄 증거가 다 있었어요. 소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봤어요. 조금씩 연습하세요. 힘을 길러야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말수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손녀가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사실 남편분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입 다물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손녀 때문에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나쁜 놈 벌 주는 거예요. 약속해요. 며칠 후 말수는 소연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도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소연은 아무도 모르게 재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소연의 병실에서 작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반쯤 떠진 것입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떠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소연 씨, 보여요? 제가 보여요? 소연의 눈이 말순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양심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탈출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말수는 소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제가 야간 근무 끝나고 교대 시간에 빠져나갈 거예요.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볼 수 있어요? 말순이 주변을 살피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가 올라왔습니다. 말순이 소연의 등을 받쳐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소연은 침대 끝에 다리를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감각이 무뎠지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옆에서 붙잡아줬습니다. 됐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지금은 걸을 필요 없어요. 카트에 숨기만 하면 돼요. 밤 10시 반.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세탁물 수거 카트를 밀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큰 카트였습니다. 더러운 시트와 수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말순이 카트 안의 세탁물을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소연은 말순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트까지의 거리는 겨우 3m. 하지만 소연에게는 100m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말순이 소연을 안다시피 해서 카트까지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요. 최대한 웅크리세요. 소연은 카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말순이 더러운 시트와 수건을 소연 위에 덮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표백제와 땀 냄새가 섞인 악취였습니다. 숨소리 내지 마세요. 꼼짝도 하지 마세요. 말순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카트 위를 정리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세탁물 카트였습니다. 말순은 카트를 밀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간호사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제 퇴근해야죠. 오늘따라 세탁물이 엄청 많네요. 말순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말순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트 안에서 소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말순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카트 안에서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알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지하 1층 문이 열렸습니다. 세탁실이었습니다. 세탁기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카트를 밀고 세탁실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새벽 공기였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원 뒷골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와도 돼요. 다 왔어요. 말순이 세탁물을 걷어냈습니다. 소연이 카트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말순이 소연을 부축해서 카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소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조금만 더 가면 차가 있어요.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순이 미리 불러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말순의 지인이었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은 소연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옷가방을 건넸습니다. 여기 옷이랑 신분증 있어요. 제 친구 거예요. 당분간 이 신분으로 지내세요. 소연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말순도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꼭 받아요. USB예요. 남편 범죄 증거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싸우세요. 꼭 이겨야 해요. 말순이 USB를 소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드님 찾아야죠. 제가 알아낸 주소 여기 적어뒀어요. 말순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보육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숲 보육원. 재민이 거기 있어요. 꼭 데려오세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수는 차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차 안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를 가뒀던 그곳이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푸른숲 보육원, 서울시 강북구. 주소를 읽으며 소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민아, 엄마 간다. 조금만 기다려.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쉬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택시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알려준 안가였습니다. 소연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병원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 들어와요. 씻고 옷 갈아입어요. 그리고 밥 먹어요.
힘내야죠. 말순이 소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태식을 무너뜨리고 재민을 되찾을 것이라는 것을, 긴 악몽이 끝나고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안가. 작은 방 안에서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탈출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력을 회복해야죠. 소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말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반그릇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한 것입니다. 말순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요즘 자주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이, 우리 아들 재민이가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힘들어요. 몇 걸음도 못 가서 쓰러질 거예요.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육원에 가봤자 재민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태식이 이미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연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USB에 있는 증거, 그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윤태식이란 사람, 돈이 많잖아요. 변호사도 좋은 사람 쓸 거고. 말순이 USB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확인하셔야 해요. 소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명은 완벽하게 처리됐지? 필적 전문가가 봐도 구분 못할 거라고 했잖아. 네, 걱정 마세요. 부인 명의로 된 재산 전부 이전 가능합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의료 기록을 봤습니다. 혼수 상태라고 기록된 날짜, 그 시간에 작성된 서명,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요? 소연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잖아요. 소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가서 신고할까? 하지만 그러면 태식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재민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요.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틀 후 소연은 겨우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을 짚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순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남편 기사 났어요. 소연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에 태식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내 잃은 슬픔 이겨내고 회사 이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식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 키우겠다고, 소연이 평소 꿈꾸던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저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요. 법으로 정당하게. 소연의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습니다. 말수는 소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 병실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태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새벽이 되자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말순 씨, 혹시 아는 기자 있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요. 아침에 소연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명 있긴 해요. 작년에 병원 비리 폭로했던 기자, 박혜수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요? 기자한테 이야기하면 모든 게 공개될 수도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공개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태식이 증거를 없애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 작은 사무실. 소연은 박혜수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소연 씨 맞죠? 죽은 줄 알았는데. 놀랍네요. 혜수가 소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제 남편이 저를 없애려고 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혜수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녹음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서명 위조, 재산 횡령, 보험 사기,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혜수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경찰이 아니라 저한테 왔어요? 경찰에 가면 태식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제 아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론을 만들어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식을 법정에 세우고 싶어요. 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는 이미 됐어요. 제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소연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아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혜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단 증거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보해야 해요.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소연은 일어서서 혜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 재민이 꼭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소연.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끝날 거야.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혜수의 사무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소연 씨, 분석 끝났어요. USB 녹음 파일, 조작 흔적 없어요. 상대방은 서류 위조 전문 브로커고요. 혜수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소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사람 찾았어요? 네. 돈 못 받아서 화났대요. 윤태식한테 증언 받을 수 있어요. 혜수는 의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의식불명 상태인데 서명이 되어 있어요. 명백한 위조죠. 담당 의사도 증언하겠대요. 소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재민이에요. 법적으로 윤태식이 보호자거든요. 데려올 수 없나요? 지금은 안 돼요. 먼저 당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혜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요. 첫 번째 기사는 익명으로 윤태식의 수상한 행적 폭로. 두 번째는 의료 기록 위조 의혹. 세 번째에서 당신이 등장해요. 살아있는 강소연이. 좋아요. 그런데 저도 할 일이 있어요. 보육원에 가고 싶어요. 사흘 후 소연은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재민이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시든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혜수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 보육원 원장 문정희가 재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분 같네요. 30년간 보육원 운영하신 분이에요. 접촉해 볼게요. 며칠 후 혜수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윤태식이란 사람, 저도 의심했어요. 아내가 죽었다는데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달 후원금이 들어와요. 계좌 추적했더니 윤태식이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 쪽에도 전화했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휴가 중이라고만. 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재민이를 위해 알아야겠어요. 혜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강소연이 살아있다는 것, 윤태식의 범죄, 모든 것을. 정희는 충격받았지만 곧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재민이가 매일 밤 엄마 찾으며 우는데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혜수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원장님이 우리 편이에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말순, 혜수, 정희.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소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사무실 서랍에서 낡은 USB를 꺼내 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재민이가 처음 왔던 날 CCTV 영상이에요. 혜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보육원 현관 앞. 태식이 재민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여기서 잠깐만 지내는 거야.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재민은 아빠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여기 싫어. 엄마는?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이제 안 와. 태식이 재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재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갔습니다. 재민은 현관에 서서 아빠 차가 사라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혜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다음 영상도 있어요. 정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밤, 재민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줌인하자 사진 속 인물이 보였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재민은 엄마 사진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밤 저래요. 엄마 사진 안고 자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수는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태식이 아들을 버린 증거. 재민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여주는 증거. 원장님, 재민이 일기장 같은 거 있나요? 있어요. 그림일기 쓰거든요. 정희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재민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 엄마, 아빠, 재민. 하지만 엄마 얼굴에는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삐뚤빠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나라 갔대요. 다음 페이지. 혼자 있는 재민 그림. 아빠 안 와요. 나 혼자예요. 혜수는 공책을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재민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혜수는 그림일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기사에 쓸 자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자료였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진 5살 매일 밤 엄마 사진 안고 옵니다. 기사에는 재민의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묘사는 자세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육원에 맡기고 사라진 것, 후원금으로 죄책감을 달래는 것, 아이가 매일 밤 우는 것,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죠? 이 아버지 누구예요?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 아이 엄마는 어디 있나요? 왜 아무것도 안 하죠?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태식의 회사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 회사로 전화가 오는 거야? 기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육원 아이 관련. 태식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이 기자 누구야? 박혜수? 태식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왔고 사실 관계도 맞잖아요. 태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새 나간 건가? 보육원 원장인가? 그날 밤 태식은 보육원에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기자 만났죠?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연은 안가에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그림. 엄마를 찾는 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엄마 곧 갈게. 조금만 더 참아. 말순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태식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혜수가 전화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 기사 준비할게요. 의료기록 위조 의혹으로 들어갑니다. 고마워요, 혜수 씨. 재민이 꼭 데려올 거예요. 약속해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보육원. 재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작게 중얼거리는 재민의 목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안가에서 소연은 느꼈습니다. 아들의 외로움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기사가 터졌습니다. 제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식물인간 아내 명의로 수십억 재산 이전, 의료기록 조작 의혹. 혜수는 확보한 의료기록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혼수 상태 시간대에 작성된 서명, 의사의 익명 증언, 서류 위조 전문가의 존재.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남편 B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기사는 전날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포털 뉴스 1위. SNS에서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시태그 의료 기록 조작, 해시태그 재산 횡령, 해시태그 살인 미수.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기자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녁 뉴스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혜수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박 기자님, 이 사건 어떻게 취재하게 되신 건가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로부터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증거를 확인하고 충격받았습니다. 혜수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의료 기록 보시죠.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서명이 되어 있어요. 시간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담당 의사는 이 서명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남편 B씨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 측은 개인 사정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요. 뉴스가 끝나고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태식을 특정하려는 네티즌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태식의 회사 이름을 올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식의 회사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윤태식 대표 어디 계십니까? 부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산 이전 사실 맞습니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식은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누가 새 나간 거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입장 표명을 해야 해요. 뭐라고 해? 다 사실인데?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인하세요. 전부 오해라고.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겁니다. 그게 먹힐까? 지금은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증거를 정리할 시간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태식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재산 이전은 합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아내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믿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동의해요? 거짓말 뻔하네요. 재산 다 빼돌리고 이제 발뺌하네.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진 회사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식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태식을 압박했습니다. 대표님, 이 상황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사퇴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회사예요. 아내 회사였지만 이젠 내 거라고. 순간 실수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연은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태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말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예요. 혜수가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 준비됐어요?
내일 기자회견 잡았어요. 네, 준비됐어요. 소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 달라진 얼굴,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민아, 엄마 내일 세상에 나가. 그리고 널 데리러 갈게.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3번째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었다던 그녀, 살아서 돌아왔다. 기사와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소연의 사진, 병원 침대가 아닌 멀쩡히 서 있는 소연의 사진. 강소연 씨,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식은 기사를 보고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살아있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프레스센터 회의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연입니다. 죽은 줄 아셨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였습니다. 한 달 전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는 있었어요. 남편 윤태식이 제 재산을 빼돌리려는 대화를요. 소연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서명 위조 지시, 브로커와의 대화, 의료 기록 조작, 모든 것이요. 화면에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명은 완벽하게 처리됐지? 필적 전문가가 봐도 구분 못할 거라고 했잖아. 카메라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가장 용서 못할 건 제 아들을 버린 겁니다. 5살 재민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식 묻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중요했습니까?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윤태식이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식은 단상으로 걸어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연아, 오해야. 오해요? 이 녹음이 오해인가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야. 의식불명이었으니까. 거짓말. 당신 계좌로 전부 옮긴 거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가 대치했습니다. 재민이는요? 우리 아들 버린 것도 지키려고 한 건가요? 그건 애가 힘들어할까봐. 당신은 재민이가 방해됐던 거죠. 재산 빼돌리는데.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기자들이 태식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식 씨 사기와 서류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식의 몰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이 안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재민이 만날 수 있나요? 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 원장이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재민이한테 엄마 이야기 해줘도 될까요? 네, 곧 갈 거라고 해주세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재민아, 엄마 간다. 일주일 후 법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식은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태식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불법 녹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은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집한 증거입니다. 합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의식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녹음을 수집합니까? 변호사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소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공판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연은 좌절했습니다. 이럴 수가. 증거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혜수가 위로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의사 증언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가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혜수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말을 바꾸셨어요? 분명히 증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협박받으신 거죠?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답답했습니다. 서류 위조 브로커도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을 받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혜수가 소연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식이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요. 소연은 절망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민이 문제였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태식은 법적 아버지로서 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소연은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양육 능력이 의심됩니다. 법원은 일단 현 상태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재민은 계속 보육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소연은 보육원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 명령이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재민이 보였습니다.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엄마 여기 있어. 보이니? 하지만 재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정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연 씨, 들어오시면 안 돼요. CCTV에 찍히면 법원 명령 위반이에요. 원장님, 제가 언제쯤 재민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나야 해요. 친권을 되찾아야 하고요. 소연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말순의 집. 소연, 혜수, 말순이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혜수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증인들이 다 매수당했어요. 하지만 물증은 남아 있어요. 물증이요? 병원 CCTV요. 태식이 병실에 드나들던 기록. 브로커가 왔던 기록. 전부 CCTV에 찍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서 줄까요? 말순 씨가 알아봐 주셔야 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직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부탁해 보죠. 며칠 후 말순이 USB를 가지고 왔습니다. 받았어요. 병원 CCTV 백업 파일이에요. 세 사람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태식이 브로커와 만나는 장면,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또 트집 잡을 거예요. 불법 취득이라고. 소연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정식으로 제출하면 돼요. 제가 병원에 요청해 볼게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려올게. 이번엔 진짜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틀 후 혜수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CCTV 제출을 거부했어요. 왜요? 분명히 협조하겠다고 했잖아요. 병원 이사회에서 막았대요. 윤태식이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거든요.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게 뭐예요? USB 녹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법정에서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은 소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말순 씨,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봐요. 돈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 재민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어떻게 됐어요? 태식이 데려갔어요. 법원 허가를 받아서.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친권자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소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태식 집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가려 했는데 막혔어요. 소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말순이 붙잡았습니다. 소연 씨, 진정하세요. 지금 가면 안 돼요. 법 어기는 거예요. 나요. 우리 아들이 저 나쁜 놈한테 갔다고요. 소연은 울부짖었습니다. 말순이 꽉 안아줬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가면 더 안 좋아져요. 참아야 해요. 소연은 말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생각만 났습니다. 저 나쁜 남자 옆에서 얼마나 무서워할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재민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아, 재민아, 엄마야. 엄마,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곧 갈게. 아빠가 뭐 했어? 아빠가 계속 조용히 하래. 엄마 얘기하지 말래.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 소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곧 너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엄마, 보고 싶어. 언제 와? 곧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2번째 공판. 소연은 지친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강소연은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어젯밤 피고인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연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USB 녹음, 그 진위가 의심됩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됩니다. 소연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해. 넌 이길 수 없어. 재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만날 일도 없을 거고. 당신, 이 나쁜 놈.
소연이 태식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법정 모욕이야? 계속 이러면 불리해질 거야. 태식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말순의 집.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수와 말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소용없나 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재민이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재민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소연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5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재민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처음 안아봤을 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잠 못 주무시는구나. 말순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순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 씨, 제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25에 교통사고로 잃었죠. 소연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손녀가 있더라고요. 딸이 남기고 간 아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포기하는 건 쉽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증거도 희망도. 아니에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말순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이가 있잖아요. 당신을 기다리는 아들이. 그 아이가 당신의 마지막 증거예요. 소연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민이는 진실을 알아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 마음이 증거예요. 말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법으로 이기려고만 했어요. 증거로, 재판으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재민이었네요.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재민이를 되찾는 거였어요.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새벽 5시. 혜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찾은 게 있어요. 혜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재민이가 보육원에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정희 원장님이 전부 스캔해서 보내주셨어요. 화면에 재민의 그림들이 떴습니다. 엄마와 손잡은 그림. 엄마가 웃고 있는 그림. 엄마를 기다리는 그림. 이 그림들을 보세요. 재민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요. 이게 진짜 증거예요. 소연은 그림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서툰 크레용 선, 삐뚤빠뚤한 글씨. 엄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저를 믿고 있다는 걸.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재민이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말순과 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다르게. 증거가 아니라 진실로. 재민이를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아이를 법정에 세우겠다고요? 재민이가 원한다면요. 아이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순 씨, 혜수 씨,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마지막이에요. 물론이죠.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재민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재민아, 엄마 다시 일어날게.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 약속할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소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수와 말순도 함께였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물증이 아니라 재민이 증언으로 가겠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 증언은 위험해요. 5살이면 너무 어려워요.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재민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엄마를 버린 게 누군지, 누가 거짓말했는지. 문제는 접근이에요. 윤태식이 아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혜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재민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 명령이 유치원은 공공장소예요.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하면 돼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보겠어요. 오후 3시 유치원 앞. 소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울타리 밖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보였습니다.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재민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재민이 달려왔습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소연의 손이 울타리를 잡았습니다. 재민도 같은 곳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아빠가 계속 혼자 있으래. 알아. 재민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용기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아,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재민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 엄마만 찾아. 재민아, 무서워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법원 아저씨들 앞에서 진짜 얘기를. 재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도와줄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엄마가 꼭 너 데리러 올게. 바로 그때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소연을 봤습니다. 저기 학부모님이세요? 소연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재민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민은 뒤돌아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민이가 증언하겠대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확실해요? 법정은 아이한테 무서운 곳이에요. 재민이는 용감한 아이예요. 해낼 수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민군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이 거부할 겁니다. 설득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민의 증인 출석이 허가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심리, 재판장과 양측 변호사만 참석.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연이 결정했습니다. 최종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소연은 준비했습니다. 재민이 그린 그림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모았습니다. 정의의 증언서를 받았습니다. 해수는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태식의 과거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회사 횡령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정에 제출할게요. 태식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수는 소연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잘 드세요. 기운 내야죠. 재민이 만나려면 건강해야 해요. 공판 전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길 거예요. 재민이가 있잖아요. 해수가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 말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재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내일 보자. 엄마가 꼭 너를 데려올게. 약속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최종 공판 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비공개 심리였습니다. 재판장, 양측 변호사, 그리고 소연과 태식만 있었습니다. 증인을 입정시키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무섭지? 괜찮아. 천천히 말하면 돼. 네. 재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누구니?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재민이 소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우리 엄마. 엄마가 좋아? 네. 엄마 제일 좋아요. 왜 좋은데? 엄마는 나랑 많이 놀아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따뜻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재민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요. 항상 전화만 해요. 나한테는 조용히 하래요. 재민아, 보육원 간 거 기억해? 네. 아빠가 데려갔어요. 엄마는 죽었대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근데 아빠는 안 데려와 줬어요. 소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아이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5살은 너무 어려요. 하지만 아이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이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나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는 무서워요. 재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소연이 재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재민아. 정말 잘했어. 용감한 우리 아들.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살 수 있어? 그럼. 곧 같이 살 수 있어. 태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따라갔습니다.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서류 위조, 재산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또한 친권은 원고 강소연에게 귀속됩니다. 피고인의 친권은 박탈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혜수와 말순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재민이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연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재민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영원히. 응, 좋아. 태식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민만 안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원장님 고마워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재민이 덕분이죠. 이 용감한 아이. 정의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재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재민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내 방이다. 내 장난감. 소연은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말순과 혜수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할까요? 우리의 승리에. 혜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재민이에게 건배해요. 이 용감한 아이한테. 소연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웃었습니다. 재민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응, 나도 엄마 지켜줄게.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연은 재민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함께 있다는 행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소연의 회사,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은 활기찼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3시에 미팅 있으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4시에 조퇴할게요. 재민이 유치원 발표회 가야 해요. 네, 당연히 가보셔야죠. 소연은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재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유치원 강당. 학부모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소연도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말순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오늘 주인공이래요. 소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잘 봐야죠. 무대 막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재민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작은 왕자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재민이 또박또박 대사를 했습니다. 왕자는 엄마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났어요. 무서운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민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는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민이 무대에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재민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잘했지? 잘했어. 우리 재민이 최고야. 소연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재민이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치킨 먹자. 그래, 치킨 먹으러 가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늦었죠? 취재 때문에 늦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치킨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요. 좋아요. 치킨집.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소연, 재민, 말순, 혜수.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 씨, 회사는 어때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돌아왔고요. 윤태식은 어떻게 됐어요? 교도소에 있어요. 면회 신청했다는데 거절했어요. 소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말순이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 엄마만 있으면 돼요. 소연과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둘이 잘 살자. 응. 그리고 말순 할머니, 혜수 이모도 같이.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은 목욕하고 잠옷을 입었습니다. 소연이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왕자가 살았어요. 재민이 엄마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소연은 책을 덮고 재민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재민아.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원장이었습니다. 소연 씨, 안녕하세요. 재민이 잘 지내죠? 네, 원장님. 정말 잘 지내요.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오늘 보육원에 새로 온 아이가 있어요. 엄마를 잃은 아이래요. 재민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정말요? 그 아이 엄마가 병원에 계시거든요. 혹시 제가 알아볼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항상 너를 지킬게. 약속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민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좋아.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과 재민의 행복한 날들이,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비록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결국 정의는 실현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건 없습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